장례식장에서 이혼 통보받은 여자의 충격적 반전. 도장 찍어. 당신 같은 무가진 며느리는 필요 없어.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친정아버지를 떠나보낸 바로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불행을 끌어오지 마. 그런데 3일 후 검은 벤츠 20대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윤서님, 8천억 규모 강남 YS타워의 단독 상속자이십니다. 시댁 식구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내쫓으려던 며느리가 누구였는지. 오늘은 장례식장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던 한 여성이 상상도 못할 반전으로 인생을 되찾은 실화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반전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서울 외곽의 작은 장례식장. 35세 여성 윤서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갑자기 가셨어요? 아버지는 평생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윤서를 키웠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딸 하나만큼은 대학까지 보내겠다며 낮에는 가게, 일밤에는 공사장 야간 경비까지 서며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윤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는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딸 이제 다 컸네. 아빠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하지만 오랜 과로가 쌓였는지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가게 단골 손님 몇 명, 아버지의 오랜 친구 두어 명. 그게 전부였습니다. 윤서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아직 안 와? 아빠 장례식인데. 남편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미안,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그리고 엄마가 가지 말래. 왜? 왜 안 온다는 거야? 윤서야, 솔직히 말해서. 친정이 너무 초라하잖아. 우리 집안 사람들이 가기엔 좀. 윤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5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장례식 이틀 동안 윤서는 혼자서 모든 것을 치렀습니다. 문상객을 맞이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절차를 처리했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는 마지막 밤, 윤서는 영정 사진 앞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더 잘해드렸어야 하는데. 시집 간다고 자주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새벽 2시쯤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시누이가 들어왔습니다. 늦게라도 와줬구나. 윤서는 마음속으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이상했습니다. 슬픔이나 위로가 아닌 불편함과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장례는 다 끝난 거지? 시어머니가 가방을 뒤지며 물었습니다. 네. 내일 발인이에요. 그럼 됐네. 시어머니는 서류 한 장을 꺼내 윤서 앞 탁자에 툭 던졌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혼 동의서. 이게 뭐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서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받는 이혼 서류. 뭐긴 뭐야. 이혼 서류지.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도장만 찍으면 돼. 위자료 같은 건 기대하지 마. 당신이 우리 집에 뭘 해준 게 있다고.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갑자기? 갑자기라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친정이 이렇게 볼품없는데 우리 아들한테 뭘 해줄 수 있겠어? 시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불행만 끌어들이지 말고 깨끗하게 정리하자고. 친정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이제 연줄도 없잖아. 윤서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도 이러는 거야? 5년을 같이 살았잖아.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서야, 우리 결혼 생활이 행복했어. 넌 항상 친정 걱정에 우울해 보였고 나도 부담스러웠어. 그냥 이쯤에서 끝내자.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생각은 무슨. 내일까지 도장 찍어서 보내. 알았지?
시댁 식구들은 그 말을 남기고 유유히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윤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이제 결혼 생활마저 끝나는 건가.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버지가 미안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발인을 마친 다음 날, 윤서는 아버지가 살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15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 낡은 가구들과 오래된 가전제품들이 아버지의 검소한 삶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윤서는 아버지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에는 낡은 옷들, 책상에는 오래된 통장들. 통장을 열어보니 잔액은 2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가난하게 사셨구나. 그때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지갑 하나가 나왔습니다. 지갑을 열자 윤서의 어린 시절 사진 몇 장과 함께 작은 명함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서진우 비서실장, YS그룹 회장 비서실, 연락처 10-XXXX-XXXX, YS그룹? 이게 뭐지? 윤서는 명함을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는 아버지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야, 힘들 때 이 번호로 연락해라. 아빠가 준비해둔 게 있다. 윤서는 명함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빠가 무슨 준비를? 그리고 YS그룹이라니. 들어본 적도 없는데. 혹시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신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명함을 보고 있으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힘들면 연락해라. 윤서는 그날 밤 내내 고민했습니다. 연락을 해볼까? 아니면 그냥 잊어버릴까? 새벽 5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이혼도 해야 하고 친정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라고 합니다. 제 아버지께서 이 번호를 남기셨는데 혹시 아버지 아시는 분인가요? 제가 많이 힘든 상황이라 연락드립니다. 전송. 답장이 올까? 만약 온다면 언제쯤? 5분도 안 돼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서진우 비서실장 발신. 윤서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현재 계신 주소로 찾아뵙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윤서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렸다고? 이게 무슨 의미지? 잠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50분. 윤서는 아버지의 원룸 앞 골목에서 초조하게 서 있었습니다. 낡은 빌라들이 늘어선 좁은 골목. 평소처럼 조용한 오전이었습니다. 그런데 9시 58분. 골목 입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급 차량 특유의 엔진 소리였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검은색 벤츠 승용차들이 줄지어 좁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10대, 15대, 20대. 무려 20대가 넘는 고급 차량들이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게 뭐야? 영화 찍나? 세상에, 벤츠가 몇 대야? 여기 무슨 일 있어? 윤서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맨 앞 차량에서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내렸습니다. 고급스러운 네이비 정장을 입은 그는 윤서를 보자마자 90도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윤서님, 오랜 시간 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는 YS그룹 회장 비서실장 서진우입니다. 예. 뒤따라 차량들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보디가드들, 고급 양복을 입은 변호사들, 비서들로 보이는 사람들. 최소 5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윤서를 향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서님께 인사드립니다. 골목이 순식간에 검은 양복의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주민들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재벌집 딸인가?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이 살았어? 윤서는 완전히 얼어붙은 채 서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잘못이라뇨. 서진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윤서님은 아무 잘못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저희가 이제야 윤서님을 찾아뵙게 되어 죄송할 따름입니다. 무슨 말씀을? 서진우는 고급스러운 가죽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윤서님, 고인이신 아버님께서 저희에게 특별한 지시를 남기셨습니다. 아버지가요? 네. 윤서님의 아버님께서는 YS그룹의 창립자이자 전 회장님이셨습니다. 네. 윤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아버지는 평생 작은 반찬 가게를 하셨는데요. 겉으로는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회장님께서 의도적으로 선택하신 삶이었습니다. 서진우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윤서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회장님의 전체 자산 목록입니다. 그리고 윤서님은 유일한 법정 상속인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연 윤서.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총 자산 평가액 8,247억 원. 주요 자산 내역. 강남 YS타워 시가 6,500억 원. 부동산 포트폴리오 1,200억 원. 현금 및 유가증권 547억 원. 이게 정말인가요?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윤서님. 모두 사실입니다. 회장님께서는 평생 이 자산들을 철저히 관리하시며 윤서님이 필요한 순간을 위해 준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숨기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시면서. 서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남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윤서님, 저희 차로 함께 가시겠습니까? 회장실에서 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서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량 행렬은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차는 강남역 인근의 초고층 빌딩 앞에 멈췄습니다. 건물 정면에는 거대한 금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YSTOWER. 이 건물이 저희 아버지 거였다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윤서님의 것입니다. 빌딩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환영합니다. 윤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최상층 40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윤서는 말을 잃었습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회장실입니다. 거대한 원목 책상,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윤서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서진우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윤서님을 위해 남기신 편지입니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윤서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곁에 없을 것이다. 미안하다, 윤서야. 아빠가 평생 거짓말을 했구나. 사실 아빠는 내가 알던 가난한 반찬 가게의 주인이 아니었어. 젊은 시절 아빠는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뒀단다. 부동산 개발로 엄청난 돈을 벌었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빠는 소중한 것들을 잃었어. 내 어머니를 잃었고, 진실한 친구들을 잃었고, 인간적인 삶을 잃었단다. 돈을 쫓다 보니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 내 엄마는 아빠의 돈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했는데 아빠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지. 엄마가 너를 낳고 세상을 떠났을 때 아빠는 무너졌어. 그리고 결심했단다. 너만큼은 돈 때문에 힘들지 않게 키우되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키우고 싶었어. 그래서 아빠는 모든 사업을 전문 경영진에게 맡기고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단다. 너와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내가 돈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배우길 원했어. 윤서야, 미안하다. 내가 시집가서 무시당하는 걸 보면서도 참아야 했던 아빠의 마음을 이해해다오. 아빠는 네가 스스로 강해지길 원했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두고 싶었어. 내가 정말 힘들 때 아빠가 너를 지켜줄 힘을 남겨두고 싶었어. 이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란다. 하지만 윤서야, 이 재산 때문에 교만해지지 마라. 돈은 내 가치를 증명하지 않아. 내 마음씨, 내 인격,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내 가치를 증명하는 거야. 다만 너를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들에게는 당당해도 좋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보여줘. 절대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며 살지 마라.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사랑한다, 내 딸.
마이너스 아빠가. 편지를 다 읽은 윤서의 눈에서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그동안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어요. 서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윤서님의 결혼식 때부터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시댁 가족들의 태도를 보시고 매우 걱정하셨죠. 그럼 왜 그때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윤서님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시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든 순간이 오면 그때 개입하라고 저희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서진우는 책상 위에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액자 안에는 종이 한 장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가 절대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게 해라. 윤서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 실장님, 저희 모든 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경영 같은 거 해본 적도 없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회장님께서는 이미 최고의 전문가 팀을 구성해 두셨습니다. 윤서님께서는 중요한 결정만 내리시면 됩니다. 윤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 실장님, 시댁 쪽에서 아직 모르죠? 네, 상속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비밀로 하라는 게 회장님의 마지막 지시였습니다. 윤서의 눈빛이 단호하게 변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겠어요. 시댁에. 직접 가시겠다고요? 네. 저를 무가진 며느리라고 무시했던 사람들. 장례식장에서 이혼 서류를 던졌던 사람들. 그들에게 직접 진실을 말해주고 싶어요. 서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3일 후 오후 3시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시댁이 사는 30평대 아파트 앞에 검은 벤츠 15대가 일렬로 섰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저게 뭐야? 무슨 행사? 재벌집 결혼식인가? 맨 앞 차에서 윤서가 내렸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에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고급 브랜드 코트, 단정한 헤어스타일, 세련된 메이크업.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뒤따라 서진우, 변호사 2명, 보디가드 10명이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누구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예요, 윤서요. 아, 윤서. 드디어 도장 찍으러 왔구나. 잠깐만.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편한 실내복 차림이었고 거실에는 시아버지와 시누이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을 연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윤서 뒤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은 뭐야? 제 측 변호사님들과 직원들이에요. 들어가도 될까요? 시어머니는 당황했지만 일단 문을 열었습니다. 윤서와 서진우, 변호사 2명이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보디가드들은 현관에 대기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남편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윤서 씨,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시아버지가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윤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영문도 모른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윤서야, 도장만 찍고 가면 되잖아. 왜 이렇게 거창하게? 시어머니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서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요? 네, 저도 하려고 왔어요. 그래? 그럼 빨리 해.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윤서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제 친정아버지에 대해서요. 친정아버지? 돌아가신 분 얘기는 왜? 어머님께서 제 아버지를 무시하셨잖아요. 작은 반찬 가게 주인이라고. 가난하다고. 초라하다고. 그게 사실이잖아. 아니에요. 윤서는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제 아버지는 YS그룹의 창립자이자 전 회장이셨어요. 뭐? 시댁 식구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YS그룹? 그게 뭔데? 시누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서진우가 나섰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YS그룹은 강남 일대 프리미엄 부동산을 보유한 비상장 기업입니다. 주요 자산은 강남역 인근 YS타워이며 현재 시가 총액 약 8천억 원 규모입니다. 8천억?
시아버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 윤서 친정이 그런 집안이었다고? 네. 그리고 저는 그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윤서는 등기부등본, 상속 확인서, 자산평가서를 차례로 펼쳤습니다.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윤서님은 현재 강남 YS타워와 기타 부동산 자산 약 7,700억 원, 그리고 현금 및 유가증권 547억 원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거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입을 벌린 채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신우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윤서를 쳐다봤습니다. 윤서야. 이게 정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5년 동안 당신 가족들이 무시했던 그 무가진 며느리가 사실은 8천억 자산가의 딸이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우리가 오해한 거잖아. 오해요? 윤서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반찬 가게를 하셨을 때 어머님은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친정이 초라해서 우리 집안 망신이다. 지참금도 없는 주제에 친정 아버지 병원비는 알아서 하겠지. 기억나세요? 그게 제 아버지 장례식은요? 아무도 안 오셨죠. 친정이 너무 초라하다. 우리 입장도 생각하라고 하셨죠. 윤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마지막 날 영정 사진 앞에서 이혼 서류를 제 앞에 던지셨죠. 무가진 며느리 필요 없다. 불행 끌어오지 말라고.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건 몰라서 그런 거잖아. 몰라서요?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중요한 건 제가 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니에요. 저를 어떻게 대했느냐예요. 만약 제가 정말 가난한 집 딸이었다면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였나요? 아버지 장례식에 안 와도 되는 거였나요? 장례식장에서 이혼 서류 던져도 되는 거였나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위자료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윤서는 이혼 동의서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이에요. 윤서야, 제발. 다시 생각해봐.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우리 5년이나 함께 살았잖아. 5년이요? 윤서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5년 동안 당신은 저를 한 번도 지켜주지 않았어요. 당신 가족들이 저를 무시할 때 당신은 그냥 보고만 있었죠. 제 아버지 장례식에도 안 왔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늦었어요. 윤서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이 아파트 단지 YS그룹 소유예요. 정확히는 제 소유죠. 뭐라고?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YS그룹 소유 토지 위에 건설되었으며 현재 토지 임대 계약 만료일은 2개월 후입니다. 재계약 여부는 소유주이신 윤서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를 내쫓으려 하셨죠? 괜찮아요. 저도 이미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윤서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확실히 해둘게요. 앞으로 제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지 마세요. 저에 대해 소문을 퍼뜨리거나 악의적인 말을 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돈과 권력으로 당신들을 괴롭히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당신들도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서진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윤서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5년 동안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좋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사람은 돈이 있든 없든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윤서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보디가드들이 그녀를 호위했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시댁 식구들은 거실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윤서. 긴장이 풀렸는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후련함과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윤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말 후련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윤서는 YS타워 회장실에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사업 보고서와 계약서가 정리되어 있었고, 그녀는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하며 결제했습니다. 윤서 회장님, 오늘 오전 10시에 신규 프로젝트 발표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준비해주세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면 20년 경력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복잡한 재무제표와 사업 계획서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경영서적을 읽었습니다. 경제 뉴스를 분석하고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윤서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빨리 회사 업무를 파악하실 줄 몰랐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더 배워야죠. 윤서는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은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강조했던 것,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회사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복지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하고 직원 자녀 교육비를 지원했습니다. 회장님, 직원들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이런 회사는 처음이라고들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행복해야 회사도 성장할 수 있어요. 또한 윤서는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윤서 희망 장학재단.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예전에 자신처럼 무시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첫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10명의 학생이 장학증서를 받았습니다. 한 여학생이 울먹이며 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가난한 집 애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아니야. 너희는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어. 윤서는 여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네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이 되렴. 네. 꼭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그 모습을 보며 윤서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빠,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어느 날 윤서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반찬 가게를 찾았습니다. 폐업 후 방치되어 있던 그곳. 윤서는 그곳을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밥상. 저소득층 아동과 독거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공간. 리모델링을 마치고 오픈한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정말 공짜예요? 네, 편하게 드세요. 배불리 드셔도 돼요. 한 할머니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고맙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니. 할머니, 자주 오세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윤서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아빠가 원하셨던 거구나. 한편 시댁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윤서가 8천억 자산가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시댁은 동네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했다고 합니다. 어머, 그 집이 윤서 씨를 내쫓았대? 8천억 며느리를 차버렸다더라. 대박. 돈만 보고 결혼했다가 진짜 부자를 놓쳤네. 남편은 회사에서도 놀림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서는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약속대로 그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사느냐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윤서는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저 잘 지내요. 아빠가 남겨주신 회사 잘 운영하고 있어요. 장학재단도 만들었고 아빠의 가게도 다시 열었어요.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곳으로요. 처음엔 시댁 사람들한테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화가 났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빠가 평생 가르쳐 주시려 했던 거죠.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돈은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써야 한다는 것. 아빠,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주셔서.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평화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실로 돌아온 윤서.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당당하게 앞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무가진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8천억 자산가라는 타이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윤서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한 사람의 여성이었습니다. 당당하게 자신만의 길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이혼 통보를 받았던 윤서가 아버지의 유산을 통해 인생을 역전시킨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교훈은 돈이 아닙니다. 윤서는 8천억을 얻었지만 그것으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가르쳐 주려 했던 것.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증명된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무시당한 경험이 있나요? 가난하다고, 배경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무시당했나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돈이나 배경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사느냐가 당신을 정의합니다. 윤서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기회가 온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당신이라면 윤서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